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었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계속되니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두하 변호사님, 결국에는 정무수석을 할 때 밑에 있었던 비서관들이 조윤선 장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저희도 다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 실무를 담당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원래 실세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오히려 수석들이나 비서관들보다 어떤 경우는 행정관이 더 힘이 센 사람도 있다. 저희끼리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뭐 신동철 전 비서관이나 아니면 정찬주 전 비서관, 나중에 이제 문체부 차관도 됐죠. 예. 그런 사람들이 실제 뭐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다. 정무수석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고 차후에 보고를 받았고 집행이나 이제 계획을 세울 때나 아니면 실행을 할 때 관여한 바가 별로 없다라고 진술을 해주니까 예.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입증 책임이지 이렇게 피고인 입증 책임이 그렇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무죄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특검에서는 저는 특검이 왜 기소를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기소 자체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저희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소를 했던 거는 특검에서는 이제 하늘의 그물 같이 봐서 이제 김기춘 전 실장님이나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직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분들은 뭐 돈을 벌어뒀거나 돈도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만두고 직언을 하다 나가라 그러면 나와서 변호사를 해도 되는데 네. 왜 직언을 하지 않았냐. 그런 사람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제 범죄를 좀 이렇게 그걸 보고 기소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소를 안 했을 경우에 여론의 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특검에서 봤을 때도 사실 저희가 예. 다 법조인이니까 좀 더 안타까워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더 말렸어야 할 의무가 더 큰 사람이다. 이런 그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 내지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부분까지 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근데 법원은 저는 사실 황병원 부장 저 재판부가 저희 대학도 동기고 연수원도 동기예요. 그래서 뭐 박성엽 변호사님하고 뭐 연수원 동기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그때 제가 휴가라서 쉬고 있는데 예. 아니 그 연수원 기수가 저희가 안 맞거든요. 박성엽 변호사님을 저희는 잘 몰라요, 사실. 예. 저희보다 훨씬 위라서.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은 법대 출신이 아니라서 또 모를 거예요. 예. 법대가 아니고 외교학과 나와서 그렇죠. 사법시험을 봐서. 그러니까 그냥 법리적으로 판단을 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분들은. 예. 치밀하게.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비난하는 건 저희가 이제 사법부에서는 그 법리나 증거 갖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무선 특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들의 이제 증언만으로 했다는 게 되는데 사실 특검에서 했던 얘기하고 법원에서 했던 얘기가 뉘앙스가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특검에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박준호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정무수석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런 일까지 했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줬다라고 예. 했다가 또 법원에서는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 자세한 내용을 예. 얘기 안 했다라고 하고 있고 신동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그냥 흘러간 일이다.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두하 변호사님과 조금 상황을 좀 다르게 보는 게 그렇게 말이 바뀌었으면 왜 말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예. 법원에서 진술한 부분들에만 더 중점을 줬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법원에서 했던 말을 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무수석이라면 정무수석이고 나중에 문체부 장관까지 갔다면 부하 직원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더 확인을 해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까지는 알아보는 게 오히려 더 상식하게 봤는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덮었다라고 본다면 그것도 이상하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저는 이상했던 게 정권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내가 조윤선 수석에게 했다면 이거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얘기 안 한 게 오히려 후회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이게 두 개가 배치가 안 맞는 거예요. 뭐냐면 좀 전에 이두하 변호사 설명하신 것처럼 실세가 만약에 정관주나 신동철이었다면 조윤선 전 수석에게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걸 후회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더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힘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특성상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 범위를 어떻게든 줄여놓거나 자기가 빠져나갈 부분들을 반드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예.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내 선에서 끝난다는 일을 안 만드는 게 또 공무원들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시
저는 여전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예. 정관주 전 비서관은 실세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진동철 진동철 전 비서관은 네. 실세인 거 우리 앵커도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예. 그리고 진술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공판 중심주의로 되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했던 진술 조서나 진술보다는 법정에 나와서 당사자가 하는 진술을 더 믿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게 해요, 재판을. 재판을 하는 게 그렇게 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변호사님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렇지. 예. 정유라 씨, 최순실 씨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 이 얘기를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한 얘기입니다.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안민석 의원이 넘기고 간 말이 뭐냐면 중요한 제보자를 만났는데 정유라가 키맨이다. 정유라만 있으면 이 재산 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 60대 여성분인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을 저희들이 또 노출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요약하면 정유라가 재산의 키맨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유라가 있는 한 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다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본인이 직접 가서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금융 자산이 숨어져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하고요. 그것을 이미 정유라한테 다 넘겨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정유라와 최순실 모녀 관계의 갈등 부분도 저희들은 그냥 예사로운 그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은 최순실 씨의 그 막대한 재산이 정유라한테 이미 다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한국에 남아있는 돈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 정유라한테 넘어갔다는데 외국에 돈을 빼돌렸을 경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외국에 나가면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가지고 나간 돈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돈을 삼성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돈 받아서 뭐 건물을 사거나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레스토랑을 사거나 이랬을 때 그 재산을 정유라 이름으로 옮겨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저분하고 안민석 의원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아까 증인으로 얘기한 분도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현재 살고 계신 분인 것 같고 그래서 독일이나 덴마크나 정유라 최순실이 거쳐갔던 곳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실제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아니면 증거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계좌에 이름을 두 개로 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만 해도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한 계좌인데 두 사람 이름을 같이 넣어서 두 사람이 사인하면 누구든 돈을 찾고 인출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우리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계좌는 한 사람 이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도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최순실, 정유라가 각각 같은 이름으로 올라가 있으면 최순실도 언제든지 정유라도 언제든지 가서 돈을 사인하고 찾거나 아니면 인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집 같은 경우도 판매가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혹시 정유라에게 일정 부분 정유라 개인으로 돈이 옮겨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최순실, 정유라가 함께 공유하는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현금으로 유동적으로 옮길 수 있는 돈들은 정유라가 충분히 언제든지 옮기거나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원구 국세청장이 본인이 직접 가서 보고 경망을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정유라가 엄마한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 있고, 아니면 최순실, 나는 어려우니 네가 가서 재산을 빨리 가가지고 관리해라. 이런 추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네. 겉으로는 두 사람이 마치 정말 치고받고 있는 것처럼 뭐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유라 씨만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로서 빼돌려놨다. 그리고 더 이상 정유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또 쏠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덮어쓰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진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지어 변호인들까지도 속여가면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참 어느 쪽까지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예. 정유라 씨가 보여준 행태만 봐도 누가 공항에서 좀 전에도 보였던 화면처럼 기부했을 때 그런 모습 보여주다가 갑자기 또 들어와서 돌변해서 삼성에 관해서 진술하는 거 보면 예. 도대체 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별거 없어 보이는 여대생 수준의 그랬죠. 이 여성으로 보이지만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 짐작도 안 가요, 사실.
이두화 변호사께서 짧게 어떻게 추정하세요? 안홍구 전 국세청장이 아마 이 부분이 자금 추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예. 것 같더라고요. 국세청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유라 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밝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정유라 씨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학교 교육에 적합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더라도 이제 밝은 사람 따로 있잖아요. 예, 거기 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본인들 이익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건 잘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정유라 씨가 키맨이고 정유라 씨 이름으로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 많은 돈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가능성이 되는 거 있다.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